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들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으로는 직원들과 은행 성과를 공유하겠다라는 뜻을 나타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심각한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는 여론 속에 정치권에 대한 눈치보기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은행이 이 고위 경영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성과를 공유했다는 것, 네. 이건 좀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이렇게 직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CEO들은 뭐 그렇죠. 수천만 네. 달러씩 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렇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가 자산 규모로 보면 미국의 랭킹 2위 2위죠. 대형 네, 은행입니다. 네, 1위는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JP 모건 체이스고요. 예, 그만큼 미국 대형 은행 상징적인 대형 은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가 굉장히 우리 지금 눈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모이니엔 CEO가 어제 MSNBC 방송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직원들과 은행 성공을 공유하겠다 선언했고요. 그 구체적인 그럼 내용으로서 어떻게 공유하겠느냐? 네.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겠다는 건데 2년 안에 $20까지 올리겠다. 어허. 지금 뭐 시간당 최저임금 뭐 $15 이렇게 네.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2년 안에 시간당 $20로 올리겠다고 밝혔고요. $20라 그러면은 40시간 한다 그러면 800불, 4주다 그러면 482 32, 미니멈 3,000 한 3,400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5월 1일 다음 달 1일 5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7로 인상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17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2년 안에 이제 $20까지 올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 브라이언 모이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의 얘기를 들어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입사를 하면 최소한 $41,000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엔트리 레벨이죠. 네. 그러니까 입사하자마자 엔트리 레벨이 $41,000라고 하면 굉장히 괜찮은 잘 거죠. 받는 거죠. 네. 그래서 $41,000가 의미하는 게 결국 시간당 $20 이상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앞으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입사하면 미니멈 그 엔트리 레벨 직원이라 하더라도 가장 적게 받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41,000 이상 이제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고, 또 이 저임금 이 직원들의 경우에는 의료비가 상당히 그 부담이 되는데요. 네. 월급을 뭐 예를 들어 좀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 의료보험비를 또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까? 네. 네네. 이제 그런 부분 의료비 인상도 이제 동결하도록 어. 예,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많이 부담을 하겠다는 의미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앞으로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결국 이 얘기는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을 그동안 직원들에게 이 월급으로 이제 돌려준 것, 그 금액을 이제 높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제 그만큼 이제 회사의 성공, 은행의 성공을 이제 직원들과 이제 공유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직접 방송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시한 내용을 보면 파격적인 게 분명해요. 네. 임금도 뭐 2020년까지 $20로 네, 올리겠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의 자발적인 어떤 그 네. 액션이면 괜찮은데 네. 왠지 정치적인 압박이 좀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방하원에서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모든 관심이 윌리엄 바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그 법사위원회에 지금 쏠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연방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는 뭐 CNN이나 이런 데서 전혀 지금 잡아주질 않고 있는데 오늘 그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대형은행 CEO들이 지금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이언 모이니엔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 또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등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들의 CEO가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이 청문회에서 압박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방패막을 쳤다. 미리 어차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네. 네. 압박을 받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특히 경제와 관련해서는 역시 소득 불균형, 부익부 빈익빈이죠. 이게 뭐 자본주의 어떻게 보면 참 풀리지 않는 가장 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떻게 소득 불균형과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연방 하원이 미국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죠. 왜냐하면 뭐 다른 직종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 대형 은행들의 경우에는 고위 임원들, CEO를 비롯한 경영진, 고위 임원들과 일반 직원들 사이의 임금 격차가 커도 너무 크죠.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문제가 크게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진보 성향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고 있죠. 이 시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연방하원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그 삼인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민주주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은 삼인주의가 아니라 이건 사회주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건 그 이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얘기들이 그 2020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득 불평등과 임금 인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을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기에 뭐라 그럴까 맞불 작전으로 이민보다는 경제 문제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뭐 주식 시장 좋고 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경제 지표는 좋을지 몰라도 내용을 보면 잘 사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냐. 서민들은 힘들다. 이제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민 문제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경제 이게 이제 내년 대선에서 아마 핫 이슈로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인데요. 따라서 오늘 열리고 있는 지금 연방하원 이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월가 대형은행들 CEO들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좀 질타할 것으로 예상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이언 모이니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CEO가 어제 MSNBC와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먼저 선수쳐서 이런 그 개혁 내용들을 발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의원들에게 뭐 질타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거죠. 공개적인 자리고 전 국민이 지켜볼 수 있는 자리니까 물론 오늘 CNN은 이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아니라 이 법사위원회만 집중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어찌 됐건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질타받고 싶지 않다. 어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도 말입니다. 네. 기본적인 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사실 소규모 네. 이 자영업자들. 업주들은 네.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한국도 지금 네, 그렇죠. 이제 그게 논란이 되고 네,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네. 지금 한국이 지금 이제 떠들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 전체적인 그러한 기본 뭡니까 시간별 수당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정을 해 놓더라도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이 아주 돈을 좀 많이 많이 버는 버는, 회사들은 좀 파격적으로 올린다. 사실 그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이제 이 조치가 아닐까 그렇죠. 이런 여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여론도 있죠. 그러니까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뭐 직원 10명 데리고 일하는 그런 뭐 20명 데리고 일하는 굉장히 작은 규모의 스몰 비즈니스와 네네. 같은 잣대로 하긴 좀 글쎄요, 어렵겠지만 네.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의회라든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좀 노력이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대형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네, 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CNBC 경제 전문 방송 CNBC도 어제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득 불균형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정치권의 압박이 됐던 뭐가 됐건 간에 어느 정도의 좀 그 변화는 필요하다. 이런 지적입니다. 실제로 보면 지난 2013년 그러니까 6년 전에 더 나은 은행을 위한 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 6년 전 얘기지만 은행 창구 직원들의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미국 은행 창구 직원들의 3분의 1 정도가 정부의 의료 지원이나 식료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받는 임금이 너무나 낮기 굉장히 때문에 낮았다는 얘기죠. 그런 임금을 받고서는 음. 그렇게 자기들이 버는 돈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의료나 식료품 그러니까 뭐 메디케이드라든가 음. 또는 뭐 푸드 스탬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3명 중에 1명꼴로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2013년에 이 더 나은 은행을 위한 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나온 직후에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졌고 2013년 이 보고서가 나온 후에 은행들이 급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2017년 2년 전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그때 13.5달러였는데 15달러까지 인상을 했고요. JP 모건 체이스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작년에 지점 그리고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들의 임금을 시간당 12달러에서 16.5달러 사이에서 책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을 시간당 15달러에서 18달러 사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인상을 했고요. 뭐 은행은 아니지만 미국을 현재 뭐 사실상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도 네. 작년 1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 그렇게 잘 나가지만 작년 11월 전까지는 시간당 15달러도 안 되는 그런 임금을 줬다는 그것도 얘기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그렇죠. 네. 대놓고 좀 좋지 않게 아마존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올린 거죠. 올린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이 분명 외부적인 특히 정치권의 압박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고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이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 그 자신들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모든 그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거에만 놔두면 그런 그 임금 인상,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것을 또 않습니다. 보여주는다고 네.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정부의 개입, 또 의회의 네. 개입이 좀 필요한 필요합니다. 예, 그런 또 상황이다라는 음.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임금 인상해 주는 것도 좋고 네. 의료비 동결하는 것도 다 좋고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요. 네. 이렇게 사적인 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거는 네. 미국이요. 이 자본주의 나라인데 이 자유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특히 미국 국민들의 정서라는 게 참 굉장히 이 강하죠. 뭐라 그럴까? 뭐 독특하다면 독특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뭐 총기 규제 같은 것도 대표적이잖아요. 총기를 옹호하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총기 규제는 필요해 보이지만 잘 안 되는 게 미국의 현실이고 마찬가지로 이 정부나 의회가 이렇게 기업들에 좀 간섭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의외로 미국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이 뭐라 그럴까 강력하게 바라지 않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유주의 성향입니다. 자유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를 선호하고 정부가 이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임금 문제라는 것은 공기업도 아니고 정부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적 영역에 이 정부나 의회가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문제는 자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뭐 발전도 많이 하지만 이런 모순점이 극대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런 신화가 깨진 것은 오래됐고요. 이 대공황을 비롯해서 경기 침체가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그 민간에만 맡겨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정부나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국민들도 예전보다는 많이 이런 부분에 좀 이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네. 인식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지난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진보파 의원들이 다수 이제 늘어나면서 이런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민주주의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직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일반 직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결국 일반 직원들, 결국 일반인들 아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이 늘어나게 되고 구매력이 늘어나야 소비가 신장이 되고 그래야 전체적인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다. 일부 특정한 부자들만 계속 돈을 움켜잡고 그 나머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돈이 흘러가지 않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건 곤란하다. 지금 당장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인 그런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뭐 원치 않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게 이제 결국 내년 대선에서 아마 핵심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선택 결국 어떤 세력에게 표를 줄 것인가 네.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죠. 이게 옳고 그렇죠, 그른 그렇죠. 선악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것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을 원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선택을 한다면 이런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쪽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따라서 앞으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이 좀 주목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금 댓글을 올려주신 분 중에 재밌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제가 국수집 가서 국수 먹는 거 보신 분도 계시고 아, 그래요? 우리 주 기자가 저 마켓 가서 김밥 사가는 것도 아, 보신 그래요?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서 라디오 코리아도 월급 올리자에 한 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주기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